네, 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힘이 없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1%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 찾기도 어려운데 오늘 한번 묶을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반적인 종목들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 물결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정말 오르는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일단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어제 이어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오랜만에 90만 원대 주가 회복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섹터로 사실 묶을 만한 쪽이 잘 안 보입니다. 해운 쪽에서 HMM이 올라가고 있고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좀 밀리고 있지만 궁금해서요. 그 이유가 지금 엔터주가 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브가 4%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이브, 이 BTS가 완전체로 2025년에는 컴백을 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모두 다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주가는 밀립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건 누가 뭐래도 성장주죠. 그다음에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워낙 비싼 상태에서 아시는 것처럼 꽤 높은 밸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할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큰 그림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억지로 이제 갖다 붙여 보자면은 일단 다시 모이는 시점이 2025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가장 핫한 빌보드 1위까지 싱글을 내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군대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야 될 시기라는 거죠. 네. 정국이라든지 슈가라든지 그다음에 지민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진이나 이제 제이홉은 앞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다음에 RM도 일단 갔다 돌아오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지금 BTS가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군대를 가야 될 시기라는 점도 한번 이제 그 기대감을 단기간에는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근데 이건 제가 억지로 하락하니까 이제 갖다 붙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는 일단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고성장을 근거로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해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것도 좀 어렵긴 합니다. 우선은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기술주 비롯해서 이런 성장주에게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철강 관련해서 9월 14일에 현대제철 얘기 주셨었는데요. 이 종목의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7%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한 달 가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 좀 오르고 있어요. 철강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업황의 반등,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려되는 건 현대제철도 인천의 공장을 좀 중단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거든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을 초기에 말씀드렸던 건 6월 달에 PB 0.2배일 때 이래도 되나 이런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와서 9월 중순쯤에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이렇게 신고가, 어려운 구간에서 또 신고가가 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맥신, 초전도 이런 테마에서 일단 벗어나서 2차 전지는 테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테마주나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에서 벗어나서 기업은행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래도 없이 이렇게나 올랐어 싶을 정도로 놀랄 만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재주들 중에서 신고가 간 거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제철도 지금 업황 자체가 탄력적으로 돌아설까 알 수 없죠. 그런데 정말로 그동안 업황도 나쁘고 실적도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팔아대던 종목들을 그 빈집을 기관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바닥 시점부터 채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PB 0.4배도 안 되는 여전히 저렴해 보이는 그 주가.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뭐 배당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배당과 관련된 메리트도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어쨌든 기관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황까지 받쳐주면 더 크게 올라가겠지만 아직 업황에 대해서는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 쪽에서 만약에 정말 감산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는 현대제철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목표 주가 유지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목표 주가 유지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방산주 내에서도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우상향하고 있죠, 최근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반등. 일단은 뭐 폴란드 쪽도 그렇고 앞으로 이 지금 쌓아놓은 일감도 많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K 방산주는 모멘텀은 늘 살아 있는데 이게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거는 UAE에 천국 납품을 하면서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이즈가 크게 확장됐던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 번의 레벨업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이 예측이 일단 다 맞지 않는다는 전제를 깐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한 번 또 점프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주로 뭘 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분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 자체에 베팅을 한다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AE 처음에 천공 수주를 4조 원 했을 때 올라갔던 만큼의 탄력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뭐 그때 크게 올라가고 나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은 밸류가 올라왔고 이 종목은 밸류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만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뭐 저는 여전히 한국항공우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좀 더 우리가 방산 쪽에서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면 지금의 순서는 만약에 이 전망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저는 이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여전히 밸류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밸류가 비싼 이유는 수주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는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주가를 먼저 띄워서 밸류를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그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은 실적은 올라왔는데 밸류가 싸진 현상인데 다시 만약에 매출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이제 이 종목의 밸류가 비싸져야죠. 그런 순서 관점에서 지난 4월 달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밸류와 어느 정도 레벨을 좀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 4분기가 기대된다라는 측면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부여해 봐야 될 텐데 뭐 하는 데냐?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네. 유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라고 봐야 되게 저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전자전, 뭐 지휘통제, 뭐 이런 관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내의 비중이 81%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적 내수의 거의 독점 기업인데 국내 독점 기업 쪽에서 향후 정밀 타격뿐만 아니라 항공전자전과 관련된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만약에 붙게 된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4분기에 이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확인될 개연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숫자를 찍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숫자가 나온다라는 관점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라면 자, 이 종목은 실적은 이미 계속 찍고 있고 그 실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그 기대감이 나타난다면 주가의 탄력이 가장 강할 종목은 LIG 넥스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탄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LIG 넥스원 지금 한 8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릴 때 목표 주가로 이제 9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6월 달인가요? 8만 9,900원인가를 찍고 다시 급락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봤을 때는 저는 더 공격적으로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최근에 뭐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PB 기준에서는 저는 뭐 2배가량 찍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라고 생각하고요. PE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둘 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에 그러한 추가 수주 모멘텀이 확실해진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저는 목표가를 원래 9만 원 제시했지만 한 10만 원 이상으로 더 올려서 PE 관점에서 한 10배를 조금 넘는 수준, 그다음에 PB 관점에서도 거의 2배 육박하는 수준은 무리 없는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을 지금 방산 쪽에서는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좋게 봤었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방산주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저는 LIG 넥스원을 고르고 싶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페노션이 될 텐데 어제 이 해운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탄력이 좀 떨어지곤 있지만 기관이 최근에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수급적인 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을 보면서 뭐 주가도 주가지만 뭐 특히 기관들의 매수를 보면 이게 뭐지? 왜 이러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특히 8월 말부터 뭔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딱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몇십만 주씩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주가가 급등했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40만 주 육박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살까에 대한 그 얘기는 뭐 너무도 간단하지 않나.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처럼 이게 워낙 뭐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니까 기관들이 살 이유가 없었다. 소위 이제 수급의 빈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이런 빈집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대신 수급의 빈집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동안 비워뒀던 것들을 채우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업황까지 터닝하는가?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업황까지 터닝한다면 이 수급이 빈집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넘치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빈집을 채우는 정도의 구간에서 마무리되거나 단기 차익 매물이 또 흘러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기관 수급이 왜 들어왔다? 비워놨던 수급을 채우고 있는 거다. 그러면 비워놨던 수급에서 더 확장되느냐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운주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 될 건 바로 BDI 운임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반등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페노션이 3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쉬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뭐 BDI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뭐 실적은 크게 늘지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BDI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 BDI가 왜 올라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전 세계에 물동량이 늘어났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 뭐 서로 싸우면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난 게 아닌데 갑자기 BDI는 왜 올라가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 파나마 쪽으로 파나마 운하 쪽으로 지금 그 수위가 낮아져서 이쪽에서 이제 운행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든 게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원유를 다른 쪽에서 많이 사가고 있죠. 그래서 $60 이상 못 팔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사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탱커라든지 벌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의 중고선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쪽에 곡물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건화물을 나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수가 조금씩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2000선까지 넘어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보통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에다가 파나마 운하의 지연, 파나마 운하의 수위 저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소위 벌커와 탱커의 전반적인 중고성과 상승, 운임 상승 이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종목에는 최근에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수급을 비워놨던 쪽에서는 채우고 있고 그쪽에서 업황이 만약에 턴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턴할지는 알 수 없지만 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쪽에 무언가 베팅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길게 놓고 보면 주가가 진짜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몇 거래 동안 크게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턴이 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 5,000원 정도인 주가에서 어느 정도로 밸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BDI 이 2021년도의 흐름은 너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러면 최근 2개년 정도의 흐름만 살펴봤을 때 지금 흐름이 다시 2022년도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평균가를 조금 상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4분기의 성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 봤을 때 3분기의 실적은 별로지만 4분기부터 실적이 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 이 종목은 한 7,000원 정도까지를 바라봐도 밸류 기준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HMM처럼 권화물보다는 큰 컨테이너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보단 HMM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뭐 M&A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쪽을 빼고 뭔가 BDI 쪽에 좀 더 연동되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쓰는 것이 저는 좀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는지 여부를 계속 신경 쓰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순수하게 이제 해운주들의 업황을 전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BDI 지수와 연동해서 봤을 때 이 페노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